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여성 공감에서 온 배북주입니다. 만나봐서 반갑고요. 제가 걸어오시는 거 보셨지만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네. 아, 매우 떨립니다. 네. 아, 저는 장애를 가진 여성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경험을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세바시 이것 때문에 제 경험을 좀 돌아봤는데, 제가 사춘기 시절에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 다닐 때 손에 땀이 나도록 걸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왜 숙제 열심히 한 사람들 발표하라고 나오라 그러면 굉장히 발표 많이 하고 싶은데 교탁까지 걸어가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좌절했던 기억도 나고, 또 제가 고등학교 때 내내 5층에서 수업을 받았거든요. 근데 학교에 편의시설이 없어가지고 정말 난간을 수없이 잡고 올라갔던 기억도 나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장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답을 할게요. 아마도 장애라고 하면 되게 불행하고 되게 비극적이고, 그리고 나에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게 바로 여러분 대부분이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이미지일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근데 장애인은 도와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또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장애라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몸을 가진 장애인을 도와줘야 되긴 하지만, 그런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불편하고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좀 어렵게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장애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처럼 되게 장애를 부정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의 경험을 조금 같이 나누고 얘기하고 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굉장히 열심히 지지해주고 공감해준 곳이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18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장애여성 공감이라는 단체예요. 이 단체에서 저는,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는 저 혼자 극복하고 전략을 잘 짜서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 성공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 와서 제가 바뀐 건 뭐냐면, 이게 내 개인이 이 문제를 풀 문제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지지받고 공감받으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함께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만 잘나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변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저의 경험을 언어화시켜 준 곳이 장여성 공감인데, 그곳에서 배운 언어가 다양성. 다양하다. 인간은 다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속도, 장애인의 속도와 비장애인의 속도는 다르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된다. 이게 비정상으로 살아가는 건 정상이 다 정답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도전을 해야겠구나. 우리가 정상성이 아닌 비정상성에 대해서도 좀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의 차별 문제를 많이 알게 됐던 곳이 이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을 매우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공감에서 가장 많이 주력했던, 15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주력했던 일을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나온 이유기도 한데요. 장애를 가진 여성분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그러면 그것을 상담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일을 제가 15년간 했어요. 근데 저는 지체장애인이잖아요. 저는 보행에 불편함이 있다면, 제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면서 만난 지적장애인 분들은 저랑 다른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적장애인 분들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 상황에서 판단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대처를 하는 힘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진 장애인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공감해서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장애와 장애의 차이가 장애와 비장애인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 이런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지했거든요. 전혀 지적장애인을 몰랐는데 그분들 만나면서 되게 많이 저도 배우게 됐어요. 근데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저는 생겼어요. 아니, 우리 사회에서 지적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왜 이렇게 성폭력에 많이 나타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은 왜 이렇게 가해자들한테 잘 따라갈까? 저는 이거 두 개가 너무 사실 저한테 숙제였어요. 그 숙제를 저의 경험으로 답을 좀 해본다면 이런 거죠. 우리 지적장애인 분들이,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18세 전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부모님한테? 네, 뭐 조심해라, 그리고 어디 나쁜 사람 따라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잘 듣지 않죠. 근데 우리 지적장애인 친구들은 너무 그런 얘기를 평생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어디 가지 마라,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라. 이게 제가 나름대로 개발한 마이론이라고 이런 얘기를 저는 우스갯소리로 해요. 그러니까 하지마, 먹지마, 가지마란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우리 지적장애인 친구들이. 그런데 우리 가해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완전 다르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가자, 먹자, 하자, 이러니까 그냥 따라가시는 거예요. 왜냐? 늘 통제받고 지시받던 언어를 듣던 지적장애인 분들이 가해자의 의도를 모른 채 이 사람들이 가자 먹자 하면 이게 나에게 친밀함을 보이는 태도구나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적장애인 분들은 상당히 그런 특성 때문에 많이 따라간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만난 사례 중에 아주 전형적인 사례인데 동네 지적장애인인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동네 아저씨가 피자 사줄 테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와라 그랬더니 피자 사준다니까 따라갔어요. 근데 피자만 사준 게 아니고 이 아저씨가 섹스도 한 거예요, 집에 데려가서. 그래서 그걸 1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왜 1년 동안 했냐면 피자를 먹고 성관계를 한 다음에 아저씨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너 피자 먹으려면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이래서 이 친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피자를 먹기 위해서 간 거죠. 근데 이 친구 너무 내적인 갈등이 막 생긴 거예요. 어떡하지? 너무 피자 먹는다는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랑을 못하게 하니까 이 친구는 너무 마음에 갈등이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가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이 친구는 깨달았죠. 내가 엄마 아빠 아니고는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동네에 계신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저는 피자를 먹어요. 그래서 누가 아저씨가 사줘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그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근데 저 아저씨랑 연애도 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이 이제 그게 잠복을 해서 가해자를 현장에서 잡는데, 제가 거기에서 가장 놀란 건 뭐냐면 이 친구가 그 피자를 먹고 방에 들어가서 있는 태도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됐을 때 이게 성관계와 성폭력이라는 차이를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부정적 성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성경험이 본인에게 되게, 우리는 성폭력을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비일상적인 일인데 이런 부정적인 성경험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성폭력이 일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거나
그리거나 거부 의사를 못하는 일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사건 13세의 성매매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사건에서도 엄마 액정 깨가지고 무서워서 가출했는데 인터넷 채팅방에 저를 재워주실 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저씨들이 너무 많이 재워주신 거예요. 뭐 한두 명이 재워주신 게 아니고 한 10명 넘게 재워주셨는데 그 재워주신 분이라고 인터넷에서 글을 쓰고 그 재워줬던 그 아저씨들하고 자발적인 성매매를 했다라고 그렇게 사건이 된 거예요. 13세의 지적장애 여성인데. 그래서 앞에 사례하고 이 13세 사례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것 같아요. 앞에 사례는 피자였다면 뒤에 사례는 뭐겠어요? 잠잘 곳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적장애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공감에 있는 지적장애인 친구들이 한 그게 있어요. 노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라면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보면 지적장애인 친구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어요. 우리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떡볶이도 먹어요. 나도 외로웠어요. 무서웠어요. 혼자 집에 있을 때 내가 지켜줄게요. 내가 너의 무지개가 될게요. 친구야, 이제 밖으로 나와. 너와 나 세상을 향해 좀 더 당당히. 네, 이 노래가 일부분인데요. 이렇게 지적장애인들은 친구가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고 놀이가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이 필요한 친구들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배려를 하는 사람과 배려를 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배려를 하는 사람이 배려해 주지 않으면 배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배려는 인권의 언어가 아니라 어쩌면 권력과 자원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좀 같은 위치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세상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좀 더 이 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힘의 관계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좀 다른 몸을 가졌고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다르게 산다고 해서 혐오하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아마 안전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